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삼성전기 어저께 나온 보고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좀 삼성전기를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는 그렇게 딱히 위로든 아래든 그렇게 크게 방향성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오히려 지금 작년 말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나왔던 그런 스마트폰 산업에 대한 우려가 좀 계속 주가를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우려들이 올해 이 회사의 실적 추정치를 흔드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기가 힘들겠지만,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목부터 보시면은 MLCC 호황기 초입이라는 점에 집중하자라는 건데, 이제 MLCC가 호황기 초입에 접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작년부터 이미 MLCC 판가 상승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MLCC 판가가 상승한 부분은 삼성전기나 무라타나 TDK 이런 그 고가형 MLCC 업체들한테는 수혜가 없었던 거고, 그 외에 이제 대만이나 중화권 업체들, 그러니까 세그먼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쪽 업체들의 수혜가 있었던 거고, 이게 올해부터는 이제 고가형 MLCC로 판가 상승 트렌드가 확산이 되면서 삼성전기나 무라타나 TDK, 타이어 유덴 이런 선발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판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공급 부족이 심화되기 때문인데, 이게 전장용 MLCC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 업체들 증설은 계속 그쪽에 집중이 되고 있고, 단말기 쪽에서는 이제 안정성이 부각되면서 스마트폰에서 계속 컨텐츠 그로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미 작년부터 계속 MLCC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는 올해부터 삼성전기가 본다고 하지만, 이 공급 부족 이슈는 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D램보다 훨씬 더 명확한 그런 MLCC의 수요 여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D램 사이클보다 훨씬 더 길게 나타날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5G 통신 도입인데, 5G 통신 도입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산업용하고 IT용. 이 두 가지에 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거고, 일단은 1차적으로는 산업용 통신 장비가 먼저 깔리잖아요. 5G 통신 도입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MLCC 수요가 긍정적인 거고, 그리고 나서 통신 장비가 깔린 다음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MLCC도 5G 통신에 맞춰서 더 용량이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게 되면은 스마트폰 대당 MLCC 탑재 용량이 10에서 15% 더 늘어나는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하고 평균 플래그십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MLCC 탑재 용량이 한 2800 마이크로페럿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10에서 15% 늘어난 이제 3000 마이크로페럿 이상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전장화인데요. 자동차 전장화 같은 경우에는 기존 내연기관 같은 경우 용량 기준으로 한 2만 마이크로페럿 정도 MLCC가 탑재가 됐었는데, ADAS가 탑재되거나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6만에서 7만까지 용량이 확대된다. 그래서 두 배, 세 배 이상 그렇게 늘어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8만에서 10만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요 기존 내연기관 대비해서는 거의 5배까지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MLCC가 탑재되는 차량의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누구나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게 되면은 이
자동차 전장화에 따라서 D램이 늘어나는 거는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근데 이제 늘어나는 것도 당연히 몇 배씩, D램도 몇 배씩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 시장 비중에서 보면은 상당히 미미하다. 근데 MLCC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장화가 전체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이 전장화가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안정성을 위한 필수 핵심 부품이고, 그리고 이제 봄 코스트에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서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당 아까 제가 평균적으로 2,800 마이크로페럿 정도 탑재가 된다고 했는데 2,800 마이크로페럿이면은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에서 4불 정도 되거든요. 3에서 4불 정도 되고, 전체 스마트폰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봄 코스트가 적게는 250불, 많게는 300불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거의 뭐 1에서 2%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 저항도 상대적으로 적은 거고요.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지금 스마트폰 업체들이 안정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뭐 3D 센싱이나 듀얼 카메라 이런 것들 기능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더 안정성이나 그리고 소비 전력에 대한 니즈가 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추가적으로 스마트폰 대당 용량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성 전기 개별적인 MLCC 산업 이외에 삼성 전기 개별적인 이슈를 보면은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들이 아이폰 X부터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S9 있잖아요. 이게 또 출시된 이후에도 뭐 반응이 별로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향 그 매출 노출도가 2014년도에는 78%였고 작년에는 이미 6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6%. 올해는 뭐 좀 생각보다 이 하락폭이 적은데 그 이유가 갤럭시 S9의 듀얼 카메라, 그러니까 카메라 주력 그 공급 업체인데, 카메라 가격이 S8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8에 들어가는 싱글 카메라가 25불 정도 했었는데 요게 거의 뭐 35불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노트 8에 들어갔던 듀얼 카메라가 30에서 35불이었는데 S9 플러스에 들어가는 듀얼 카메라는 지금 45불 정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하면은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또 올해 추가적으로 더 크게 이렇게 낮아지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뭐 MLCC나 기판 사업부나 이런 것들이 다 고객 다변화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방 산업까지 이제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 다변화된다는 거는 지금 올해부터 전장 쪽에서의 성과가 좀 생각보다 빨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보쉬라는 자동차 업체 쪽에서 최근에 이제 좀 대규모 수주를 받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MLCC에서 그 전장용 매출액이 한 400억 정도 됐었거든요. 400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요 효과도 있고 기존 고객사에서 늘어나는 것도 있고 해서, 물론 보쉬도 이제 기존 고객사 중에 하나였는데 올해 특히 이제 더 수주 물량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1,500억에서 2,000억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러니까 MLCC 매출액이 작년에 2.5조 정도 됐었고, 사업부 매출액이 올해는 3조 정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매출 증가가 거의 지금 추정치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전장 쪽에서 많이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의 판가 인상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 3조라는 매출 추정이 그렇게 공격적인 숫자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아이폰 X가 잘 안 팔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S9이 잘 안 팔린다고 해도 지금 뭐 이런 매출의 구조 변화가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MLCC의 그런 강한 모멘텀을 고려하면은 올해 연간 실적 추정치가 그렇게 바뀔 거는 없다. 그래서 이번에 추정치에서 바꾼 거는
MLCC 쪽은 추정치를 올렸고 그 카메라나 그런 쪽은 다 추정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MLCC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1분기부터 숫자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시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이런 차트 같은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 추정치를 보면은 일단은 하도 시장에서 걱정을 많이 해서, 저는 이게 기판 사업부고 이게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가가 그렇게 올랐어도 중국 쪽에서 이제 좀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그냥 작년에 1,000억 벌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더 많이 벌기는 힘들 거다. 그리고 이제 MLCC가 이제 7,000억 정도 번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미 1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20%를 넘을 걸로 지금 이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분기도 가격이 더 추가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23에서 4%, 그리고 3분기는 뭐 좀 더 지나봐야 이게 가격이 더 올라갈지 확인이 되겠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은 충분히 더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이 추정치가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다. 그렇게 보면 올해 기준으로 PER 14배 정도 수준으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이제 1조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서 충분히 주가가 우상향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어닝 시즌에 임박하면서 요 숫자가 이제 좀 불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어닝 시즌으로 진입하면서 투자 심리가 금방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대형주 탑픽 삼성전기 그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종목 갖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